국민의힘 4강 후보 경선에서 유승민이 특히 윤석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계속하면서 유승민의 저런 자세가 옳으냐, 내부 총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유승민의 지지율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이 원희룡에게도 뒤지고 있는, 일부 종목이지만 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서 유승민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원희룡이 최근에 대장동 1타 강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원희룡의 지지율 상승세, 유승민의 지지율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래 정책 부분에서 강한 면을 보여왔는데 유승민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 유승민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인신공격, 그 다음 토론회에서의 고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폴리컴이라는 데서 지난 13일에서 15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입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과 맞대결에서 유승민이 원희룡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유승민은 이재명 34, 유승민은 15. 하지만 원희룡과의 맞대결에서는 이재명 34, 원희룡 19. 원희룡이 이재명과의 맞대결에서는 유승민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유승민은 20.8%였는데 원희룡은 30%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원희룡이 유승민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아직도 소폭이긴 하지만 원희룡이 유승민에게 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의 맞대결,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원희룡이 유승민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은 최근 토론회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토론회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대장동 비리에 대한 공격, 이걸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의 공격의 타겟을 집중하면서 원희룡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에 유승민은 토론회에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책에서 강하다고 하면서 유승민의 정책,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 대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갖가지 인신공격, 이런 걸 가지고 근거가 없거나 좀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서 유승민의 전략이 지금 싸움 닭으로 변해야겠다. 굉장히 자신이 이재명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노리고 또 윤석열의 지지율을 내려앉히면 자신과 이제 홍준표의 맞대결 구도가 되면 자신이 있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도했다. 근거가 없으면서 내부 총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유승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끌었는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유승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원희룡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4강전에 순위 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4강전이 되면서 그게 때 맞춰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과 이낙연 측의 갈등이 구체화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윤석열과 원희룡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승민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하는 점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PK대전이라고 불리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4강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PK지역은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근거다 이렇게 꼽히고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셨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당대표였는데도 홍준표 후보의 지원 유세를 막기 위해서, 지원 유세를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근거지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재인 정권의 주역들이 거의 대부분 부산 경남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지금 구속이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법 선거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또 조국 수사, 조국도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법부 판결 부분 말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부산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자신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은 주역들, 핵심들이 모두 PK 출신이라는 점에서 PK 여론은 정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또 지난 20년 동안 PK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독점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 PK의 민심은 국민의힘, 야권도 혁신해야 한다. 야권이 혁신해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누가 그런 적임자이냐? 오늘 토론회에서 그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후보에게 PK 민심은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PK 지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지금까지 해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 공격, 이걸 계속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을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을 거론하려면 정말 그런 수사 결과에 나온 것이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또 가족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검사로서의 윤석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야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윤석열의 도덕성 문제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 총질로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경선이 막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윤석열 후보의 굵직굵직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하면 생각이 나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법, 또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성을 앞세우는 것이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괜히 포퓰리즘, 인기를 노리고 어떤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자제하면서 안정감 있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도덕성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방어하는 데 매몰이 돼서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을 틈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PK 대전, PK의 민심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4강 후보들이 어떻게 다가서느냐, 오늘 토론회에서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